저는 사실 입도 짧고 뭘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보양 음식이 굉장히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아주 날 것으로 돌아가서, 네. 왼쪽에는 열무국수. 그렇죠. 예, 열무국수인데 지금 왼쪽은 하얀색. 그러니까 밀가루 면이라면, 네. 이제 오른쪽에는 모밀. 네. 예, 모밀이 이제 몸에 열을 갖다 굉장히 뽑아내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건강 음식이라 그래갖고 또 잘 한동안 모르겠지만, 네. 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흰색 그 뭐 네. 흰 밀가루 뭐 또 흰 설탕 뭐 흰 소금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네. 그거처럼 이제 모밀로 국수가 네, 바뀌면서 또 요거 한 얼음 숭숭숭 뚫린 거 네. 먹으면 또 기운이 쫙 또 나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주로 외가에서 예. 외가가 농사일이었으니까 임실 쪽에서 네네. 그쪽에서 이제 오면은 그 손주들을 그 살찌우는 할머니들, 그 네네. 외할머니, 네네. 네. 계속 친할머니도 먹어라. 외할머니도 계속 먹어라. 네.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늘 네. 주세요. 네. 가지고 여름이면은 이제 네. 주로 이제 야채 중심으로 나오는데 네. 야채에다가 이제 뭐 닭 잡아주거나 그 정도로 물고기 잡아주거나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그 해주는데 겨울이면 이제 삼촌이 막 덫을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눈밭에다가 가지고 꿩 잡아오고 막 뭐 그 가끔 이제 뭐 이제는 뭐죠? 그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범죄 저지르고 그 기간 능력. 아무튼 우리 삼촌이 그런 걸 많이 잡았어요. 가지고 네. 막 그때 노루 잡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먹었었죠.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걸 해주시는데 꿩은 맛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노린내가 완전히 안 빠진 들짐승. 근데 몸에는 좋다고 막 주는 거죠. 특히 쓸개. 그건 그거는 쓰잖아요. 쓴데 몸에 좋다고 먹이는 거잖아요. 네. 막 그런 것들 막 챙겨서 주셨던 거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건강은 그때 많이 좋은 걸 많이 드신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원래 좀 몸이 좀 좋은 살찌는 집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양 음식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들짐승 산짐승 막 참새 구워 먹고 막 그 별걸 다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드셨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스 폭포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구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스 폭포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거는, 와, 물을 이틀간 봤는데, 이렇게 물 구경하는 재미가 있나? 예전에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뭐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은 봐도 지겹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 물구경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진 찍고 막 행복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가수 폭포 사진은 제가 이제 가져왔고,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그 중화동에 그 봉우제길 밑에 있었던 그 동창학교에 어린아이들이 그 중랑천에 가서 이제 철렵하는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종다리라고 그러죠. 그물 달린 막대기 종다리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몰아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물길을 잘 알아야 하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표정을 딱 보시면요. 친구들이라뇨. 다 이제 어르신 친구. 그 사진 속에 있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우통 벗은 거는 기본에다가 얼굴이 다 찡그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햇빛이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고 머리는 다 빡빡이에요. 네. 저 시대 이제 이나 아니면은 막 그런 있다 보니까 DDT를 사람한테 뿌렸던 시절 아닙니까? 그 해로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얼굴에 있는 그 분들은 대략 1938년도, 40년도 정도에 초등학교를 다니셨을 양반들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을 보면서 멀지 않게 중랑천에도 이렇게 철렵하는 모습 사진이 있고, 근데 요 버전은 좀 더 이제 그 젊은 버전이죠. 한 2005년도. 저물 괜찮나? 나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저물 괜찮나? 네. 부드럽게 안 나나? 네. 요 밑에가 보다시피 그 기찻길이 그 상봉에서 그 성북역까지 이제 지금으로 광운대역인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망우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요 다리가 조그만하게 여기 보시면 시멘트처럼 생긴 요것이 마우스 하면은 거기서 보여요. 요런 것들이 이제 다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볼딱 보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물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다리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중간에 막 쏟아져서 그렇죠. 지금도 여기가 찬찬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는 막아놨는데 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2001년도 뭐 5년도 요 사이에 초등학교 10살 정도니까 얘네들 이제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거의 MZ 세대 그쪽 아이들이 아닐까. 예, 그런 시원한 물놀이 역시 물이죠. 예, 요거는 이제 참게라고 해갖고 민물개. 보이시나요, 이 개가요? 예. 이제 꽃게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참게가 뭐 어제 그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마비가 됐을 정도로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가 보시면 비 오고 다음 날 이렇게 참게가 이렇게 또로로 들어 올릴 정도로 그렇죠. 이 중랑천에도 있었고 요즘은 중랑천 사진입니다. 그래요? 예전 임진강 중심으로 막 많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중랑천에도 잉어가 1등으로 많고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참게가 요 아저씨 지금 요걸로 잉어 이렇게 떠서 들 수 있을 정도로 많고 사람들 막 구경하는 거 역시. 그리고 참게는 이제 비 오는 날 다음 날에 그러나 이제 중랑천에 있는 이런 뭐 먹을거리들을 지금은 못 먹죠. 그렇죠. 법적으로도 낚시 자체를 금지시키니까요. 그리고 임진강 그쪽으로 이제 식용으로 삼는 건 그쪽인데 거기도 남획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막 부화한 종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를 풀어서 간신히 지금 개체수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남획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게장 만들어 먹기도 하고 민물 참게 매운탕이나 참게로 참게는 진짜 들어보니까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는 방법 모르면은 라면 끓일 때 하나만 넣어도 맛있다고. 너무 맛있죠. 국물이 달다고. 지금 이 잉어 같은 경우는 사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중랑천이 이제 그래도 좀 맑아져서 잉어는 많이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 동네 근처에 무슨 아까 말했던 거죠 민물 고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강 뭐 민물고기 그런 데 팔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자체도 아예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랑천에 가면 잉어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날씨 따뜻해지는 4월쯤 가면은 그때 산란을 하려고 암컷 잉어 막 진짜 어마어마한 게 막 다니면 수컷들이 막 쫓아다녀요. 막가지고 그때 날씨 따뜻해지고 이제 막 약간 더울 듯이 막 이제 따뜻해진다라는 느낌 들 때 중랑천 한번 가시면은 정말 팔뚝을 넘어가지고 허벅지만한 잉어들이 많죠. 허벅지만한 잉어들이 알 낳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70년대까지는 어디에 잉어장이 있었냐면요. 육군사관학교 자리가 예전에 잉어장이 양어장 같은 장이 크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이 이 묵동천으로 흘러서 중랑천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묵동 사람들은 어제 비가 왔다. 그럼 이제 잉어장의 물이 양어장의 물이 넘치는 게 뭐 100%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 나왔다라고. 물고기 나올 걸 다 감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미 축제가 있는 수림대 공원 그거 언덕에 요렇게 아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연어 올라오는 곰들처럼. 그래서 물반 잉어반. 그래서 그냥 잡아 올렸다.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렸다. 거기 사람들이 곰처럼 이제 잉어를 잡으셨겠네요. 그래서 그 잉어 잡는 재미가 또 쏠쏠하고 뭐 이미 잉어는 많기 때문에 잉어가 나가던 말던 그걸 뭐 어떻게 컨트롤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잉어 잡았던 기억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잉어도 많이 먹었다는데 요즘은 다른 음식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잉어는 자라지 않는 한은 정말 먹기가 힘들죠. 자라는지 많이 돼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정말 오래된 파리채. 그 옆에 거는 뭘까요?
끝에가 가죽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채찍 아니에요? 예, 그런 종류예요. 네. 뭔가를 저희가 그 파리채가 나오기 전에는 저런 대나무랑 네. 끝에 가죽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결국 벌레 잡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 빨리 휘둘러야 되니까 구멍 뚫어가지고 공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주 아이디어 네. 제품으로 나왔고 옆에는 아마도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예. 플라스틱으로 접는 거 나오기 전에는 다 저런 유리로 된 거를 조심스럽게 들고 다녀야 다니면서 되죠. 네. 저 안에 된장을 넣어요. 그 여기 여통에다가 주변 그 밑에 판 말고 예. 마우스 좀 한번. 예. 네. 여기 예. 여기 안에 그 우묵 들어간데 예. 여기다가 된장을 쭉 그 발라놔. 쭉은 아니고 예. 여기다가 한 덩어리 툭 놓으면은 예. 이제 물고기가 예, 그렇죠. 물고기가 잠깐 방향을 어떻게 놓더라? 이렇게 놓든가 물고기가 예.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물살 때문에 들어와서 나가질 못해. 나가질 못하는. 예, 네, 그렇죠. 아,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그런 예전 추억인데 요즘은 네. 이게 아니고 아시죠? 건전지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 예,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잡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모기 향의 개념보다는 그렇죠. 플라스틱 나오기에 저 예. 진짜 조심조심 갖고 다녔어요. 네네네. 안 깨지게. 깨지면 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전기로 뭐 네. 하기도 하고 뭐 향 피우는 것도 뭐 옛날 일이죠, 뭐 그죠? 그래서 네. 여름에 벌레. 근데 지금은 단 음식이 좀 많으니까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한 그 초파리 네. 걔들이 아주 득세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요즘 그리고 예. 최고의 그 히트 상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파리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쵸. 좋아요. 그래서 그 초파리를 도저히 막 뭘로 못 잡잖아요. 근데 근처에만 휘두르면 타닥타닥 하면서 잡히는데, 성능이 정말- 좋군요. 아니, 정말 없어졌어요. 네. 정말 이제 재밌어가지고 몇 번 갖고 놀다 보니까 예전에는 못 잡아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네, 지금은 재밌어가지고 잡다 보니까 없어요. 네.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초파리 채 같이 생긴 네. 그게 예를 들어 뭐 테니스 채 같이 네. 생겼다면 지금은 집에 테니스 채가 아니라 네. 초파리 잡는 채로 네.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여름 시절에 이렇게 밥을 먹는 장면들을 풍속화로 네. 남겨놨는데 이거는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새참. 네. 새참은 뭔가요?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먹는 음식. 네, 예. 이거 역시 그 소쿠리에다가 여름이니까 대나무 소쿠리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먹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시공 수업하는 저희 이제 건축 쪽이니까 시공 건설 뭐 이런 쪽 교수님이 10시가 저희가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10시에 딱 웃으면서 이 시간이 새참 먹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건설 쪽이나 이런 데는 출근이 아침 7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시가 새참.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은 12시.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새참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시계가 이제 시간이 개인별로 이제 집마다 아니면은 시계를 두고 살지 못해서 시간의 개념이 없던 전근대 시대에는 그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네. 일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어두울 때 일어나서 새벽녘에 일하고 이제 눈이 이제 길이 보이면은 새벽녘에 논까지 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제 더워지면은 이제 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죠. 쉬고 이제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 밥 먹고 예 그런 거라서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인력을 이제 노동력을 이제 조선 조선 식민지 해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뭐야? 더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해 뜨고 막 그 시간 그렇죠. 일해야 뭐 들어가라고 하니까 시간부터 가르쳐 줘야 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화면 속에 보시면 김홍도 그림 속에는 개가 아주 네. 덩그러니 지금 네네. 사람들 먹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엄마가 아가 밥 모유 먹이고 있는 사진이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술을 네.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새참으로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김홍도 그림이라면 네. 이제 왼편에 있는 조영석의 새참은 또 재밌는 게 요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어요. 요 큰 소쿠리 같이 생긴 그렇죠. 거에. 예. 그래서 요 오른쪽은 이제 술을 먹는 장면이고 왼쪽은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 새참.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여름에 간식은 혹시 뭘 드시면 좀 기운이 날까요?
간식이요? 글쎄요, 간식을 잘 안 드시니까? 잘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막 먹어댈 때는, 여름에는 모밀국수 이제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거 사놓고, 그리고 무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찌유 팔잖아요. 아예 그냥. 그러면은 희석시켜가지고, 무 갈아가지고 메밀국수 많이 먹었었죠. 아니면은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소면 같은 거. 국수였죠. 그 얘기 하시니까 우뭇가살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하얀색? 네네네. 그걸 갖다 이렇게 총총총총 썰면 약간 투명한. 그리고 오이냉채에다 말하고. 네, 거기다 콩물이나 뭐 그렇게 넣어서 먹었던 얼음 넣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여름의 과일 중에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개구리 참외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사진 중에 외국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좀 중간에 색깔 노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 요 중간에 보다시피 저희가 축구공 같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 수박은 요 수박이라기보다는 왠지 개구리 참외 같이 생겨요. 여기 부분이 좀 이렇게 작아야지만 이 안이 달다고 저희 남편은 항상 요 작은 거를 찾던데, 아무튼 그래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때 저도 지금 부러운 게 얼마 전에도 여성분 한 분이 어머님 한 분이 끌고 가는 카트에다가 수박 큰 거나 딱 담고 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 한 통 사가시는 거 보니까 같이 먹을 가족이 꽤 있구나. 그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박을 못 사요.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혼자 사니까. 그리고 마트에 쪼개놓은 것도 아까워요. 그거 먹으려면은. 겨우 이거 먹으래. 그리고 그 다음에 초파리 쓸까봐 싫고. 그러다 보니까 큰 통, 안 사게 되는데 큰 통 딱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한 4~5명은 그래도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저걸 드시겠지라고 하면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저도 남편이 지방에 혼자 사니까 이제 수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로 된 그 통에다가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혈당에는 안 좋대요. 그래요? 어떠십니까? 색깔 아주 좋죠? 일명 저희가 화채라고 하고, 이 수박 자체가 이게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스테인레스 전용 화채 동그랗게 하는 아이스크림 푸는 컵처럼 그게 나오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고, 엄마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깍둑썰기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그리고 어른들 그거 다 한 다음에 거기다 술 부어가지고 수박향 우러난 술 마시고. 그렇겠네요. 저는 그거보다는 사이다를 좀 넣으면 그렇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죠. 그래서 수박은 하여튼 여름 과일의 대표 선수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팥빙수. 어떻습니까? 이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걱정할 일만 없으면 그냥 계속 먹고 싶죠. 저는 팥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떡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음과 더불어 먹는 이 팥빙수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예전에는 또 팥을 집에서 삶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팥만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겨울철에 뭐 이렇게 동짓날에 먹는 팥도 중요하지만 여름철 음식 중에 팥이 또 보양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름, 겨울 팥소가 들어가고 아니면 팥이 되는 거는 겨울에 찐빵이 되든 아니면 붕어빵이 되든 팥은 안 먹는 찐빵이에요? 오히려 외국에서 푸대접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팥을 팥으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표정이 그래요. 근데 팥은 정말 저는 사계절 1년 내내 오른 음식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팥을 전 좋아하기 때문에 단팥빵은 항상 감사한 빵이에요. 이 굉장히 박물관에서나 있는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이스 케이크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 TV에서 코미디언들이 흉내낼 때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시골에 되게 초등학교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6살, 7살 때도 아이스 케이크 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팔로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스 케이크 통이 이제 했더니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비슷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하나 위로 이렇게 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이스크림 배달하러 오시는 분이 빨간색이 아무튼 고무 요만한 거에 있던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바꿔주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붓고 가고 네. 그러면은 그 연탄 아궁이 같이 생긴 네. 비유를 하자면 연탄 아궁이라고 하면 또 요즘 모르겠다. 그 뚜껑 열고 거기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꺼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 자체도 뭐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이동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닷가에 해변가에 우리 물놀이 하러 오고 이러면 아이스케이크 통 들고 다녀서 팔아서 참 그래도 쭈쭈바 뭐 이런 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삼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네요. 얘기하자마자 나오네요. 저거 왼쪽에 저거 그 아까 말했다 그러니까 연탄 아궁이 뚜껑 같은 거 아이스크림 통.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 통도 있었고 거기에 세트로 이제 뭐 이제 부시러기 과자라든지 이런 거 같이 있었고 삼강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네. 그래서 이 그 삼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듯이 이걸 먹으면은 이제 뭐 저기 뭐 굉장히 뭐 하여튼 좀 기분이 좋아지죠 일단은. 그렇죠. 네. 달고 시원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뭔가 기분 굉장히 좋아졌던 하드 이제 선풍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박물관에 있는 선풍기다 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공릉동 우리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공릉동의 신일산업 우리 저기 지금도 신일이면 선풍기는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건 그래도 초기형 아니에요. 진짜 초기형을 69년도 그 69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선풍기를 사셨는데 그때 그 형이 69년생이어가지고 형이 나왔는데 형이 이제 그 여름이라서 땀띠가 막 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애들 땀띠가 나니까 아버지 한 달 그 월급이었대요. 근데 그걸 딱 들고서 선풍기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어머니랑 그 할머니가 막 난리를 나가지고 막 그 애가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이걸 사가지고 오냐라고 막 했다는데 아니 그럼 한 달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출장비 있어가지고 출장비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 번에 그 월급 따로 출장비 따로인 그 시절이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딱 통 크게 샀던 게 그거였는데 디자인부터가 그건 삼성 거였을 거예요 아마. 옛날 삼성 거였는데 디자인부터가 저러질 않고 오래 썼는데 110V고 그리고 220V 나중에 아직 안 하니까 나오고 그 도란스라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올해까지 해먹었는데 나중에 저기 누르는 부분에 전기가 왔어요. 누전이 돼가지고 누를 때마다 가지고 우리가 대나무 그 등극기 있죠. 그걸로 누르면서 올해까지 써먹었어요. 전기 온다고. 아무튼 그 등글기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여름이 더 깊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이 냉장고도 사실 저희 지금 미디어번 방 안에도 예전에 저거보다 더 오래된 버전 있지 않았어요? 아니 글쎄요.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옛날 냉장고는 디자인이 이랬습니다. 순백색. 네네네. 순백색에 그리고 금태가 둘러졌고 은태가 둘러졌고 상황에. 그래서 위아래 뚜껑이 이제 위아래 다른 버전으로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냉장고가 집에 있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처음 왔을 때 그 충격은 물이 언다. 그거 놀라울 일이고 우리는 이제 수박 같은 거는 사오면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 정도 그게 냉장고 역할이었는데 냉장고가 집에 이제 생기면서 정말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은 그 광고에서 본 대로 아이스크림과 주스들이 가득 차 있길 바랬는데 현실은 김치 반찬들이 빽빽히 차 있고 주스 놓을 곳은 없고 아예 없어요. 그렇게 이제 썼던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참 냉장고 여름의 상징이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휴가에 청송을 가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다가 이제 얻어 걸린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2월달 뭐 1월달 그 추울 때 저 뒤에 있는 얼음 빙벽 이 청송이나 밀양 이쪽에는 지금도 얼음을 얼은 곳이 있다는데 저렇게 아이스 클라이밍을 국제대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몇 년 개최가 되는데 여름에는 또 드라이 쿨링 그러니까 드라이 쿨링이겠네요. 툴링이 아니라 개최를 할 정도로 이쪽은 굉장히 시원한 그래서 참 이 동네 이 경상북도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날씨도 여름철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얼음골 다 사라졌다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이렇게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진 못 찍고요. 전에 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요즘은 거기 가서 그 장대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넣으니까 간신히 겨우 사진 찍는다.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다음 주에 가니까 한번
시도를 못 보실 거요? 예, 시도를 아마 그냥 시원하기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복더위에 얼음이 절정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니, 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얼음골의 특징이 겨울에는 또 김이 올라와요,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지역마다 이렇게 뭔가 우물이 있었다. 네. 굉장히 맑고 좋은 물이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겨울엔 너무 시원하고 여름에는 따뜻하지?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보통 하시는 거 보면 어디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땅이 그 온도를 그렇게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의 온도를 항상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 지금 알고 있는 중랑에도 이게 예. 클라이밍장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볼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이건 이제 최근 행사 때 모습인데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데 뭐 네, 우리 차태현이랑 정말 나왔던 예. 그 영화고 그리고 예. 설빙고의 그 예. 옛날 조선시대 때 얼음을 보관했던 서빙고 그러니까 그 설빙고 그쪽 이제 다룬 건데 그래서 설빙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겨울에 깨끗한 얼음을 저렇게 치칠해가지고 이제 설빙고로 가져가지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은 왕이 이제 그 괜히 이제 생색내면서 이제 하나씩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에 그 얼음을 한강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요 뒤에 말이니 뭐 이런 수레에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그렇죠.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김창엽이라고 조선시대 영조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인이자 문인이셨던 분이 한강과 관련해서 쓴 시인데 뭐 다 읽기 어려우시면 요 빙고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침마다 등에 지고 뭐 이렇게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밤마다 망치 들고 강에 또 모이느나 해 짧은 겨울밤 늦도록 일을 하니 함께 부르는 노동요 모래톱 이어지네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아우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네, 시원하긴 한데 근데 예. 놀면 시원한데 일하면 추워요. 그래서 이 얼음 깨는 이들을 위한 노래를 또 김창엽이 조선시대에 이제 써놓은 글귀까지 보셨는데, 그 지하철 지금 중앙선에, 우리 또 중랑구에도 중앙선이 있는데, 요 연결선상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 중에 서빙구역이라는 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용산 쪽에 있는 이곳은 이제 그 귀빈들을 위한 얼음을 이제 주로 보관을 했고, 지금 동호대교라 그래서 이제 3호선 동호, 그 다리 있는 쪽, 이제 그러니까 동호라고 하는 거라면 이거 한강의 동쪽 이름을 동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이름은 이제 서호, 뭐 서강,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그 동빙고라고 하는 지역에는 제사용 얼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왕비나 뭐 데뷔마마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은 쫙 밑에다가 깔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얼음을 며칠 동안 장례 지내는 동안 상하지 않도록. 대충 이제 뭐 동쪽에 있는 왕릉이나 서쪽에 있는 왕릉을 조성하는데 대략 뭐 짧게는 최소 5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얼음이 이제 녹지 않게 계속 뭔가 달아가면서? 그래서 궁궐 안에는 늘 귀신이 살았죠. 왜냐하면 늘 돌아가신 분들이 장기간 대기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왕릉이 다 조성이 되시면 이제 이렇게 상여에다가 모시고 이제 왕릉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빙고라 그래서 왕실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왕이 신하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그럼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식혜 같은데 얼음 둥둥 그렇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부채도 여름엔 선물하지만 얼음을 받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얼음의 두께 를 계산해서 이제 서빙고에 보관을 했던 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나라고 해서 조금 방송이 짧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래도 이제 1시간 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음식 관련된 방송이 제가 아직도 처음이고, 음식 관련해서 제가 뭐
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예. 다음 이제 회 방송 예고를 좀 드리는데 요즘 최근에 혹시 네, 뜨는 그렇죠. 드라마 그 얘기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 제가 우영우에서 나왔던 팽나무 얘기하시려고. 네. 그래서 팽나무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그 보호수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네. 지금 현재 지정이 될 상황인데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는 네. 우리 중랑구의 가장 오래된 보호수인 느티나무, 면목동 네네. 양진만 느티나무 사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돌아볼 방송은 저희가 동대문구 쪽 방송을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동대문구는 나무가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 수령이 500년이에요. 뭐 천연기념물 나무도 있고, 뭐 또 왕릉 안에, 그러니까 영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왕릉에 한 좀 그런 엄기비의 뭐 묘소라든지 네. 이런 곳에 있는 나무들이 기본 300년, 500년.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한 가지만 해도 한 회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랑구에 있는 나무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의 그 대표적인 나무들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그 현대 들어오면서 개발이나 아니면은 그 도로 그 조성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무는 그만큼 엄청난 사연이나 아니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그 개발로부터 이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사연과 그리고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 방송에 소개될 나무들의 사연들이 어떤 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그 사연들 다음 시간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시간까지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뭐라고 해야 돼요? 안녕? 네. 안녕히 계시고 수해 그리고 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무리가 오늘 잘 안 되네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